종목들 정리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대체 왜 화제가 되었을까요? 폭염주라고 꼽아봤는데 폭염주 그냥 여름하면 연상되는 그런 기업들 몇 가지 볼까 합니다. 올 여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 나와요. 오늘은 조금 선선합니다만 며칠 있으면 또 엄청 더워지겠죠. 에어컨, 선풍기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신일산업 오늘 24% 급등이고요. 오텍도 5% 넘는 상승세 캐리어 에어컨, 위닉스도 4% 넘는 상승 기록되면서 좀 강한 모습 일단 보여주고 있는 모습 확인을 먼저 하고요. 이어서 웅진코웨이를 볼까요? 웅진의 렌탈 사업부를 양수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렌탈 사업은 국내도 그렇고 국외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죠. 이로 인한 주가 상승도 좀 뒤따를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제 턴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1% 정도의 반등 나오고 있고 77,700원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협주들. 하락으로 돌아선 종목들이 사실 좀 많긴 합니다만 지금도 상승세를 조금은 유지하는 종목 몇몇 보이긴 하네요. 그래도 관련한 뉴스가 전해질 때마다 들썩이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방북 요청을 승인을 했다고 하죠. 방북 시기는 현재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 어제건 관련 뉴스가 전해지면서 들썩하는 움직임을 보였던 오늘이었고요. 이어서 J콘텐트리 보겠습니다. 3% 정도의 반등 주고 있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상승폭 조금 더 키워놓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씩 모멘텀은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 상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요. 다음 달 있을 주주총회에서 이 안건이 상정될 것이고 승인 여부가 판가름이 나겠죠. 일단 기대감 요거 하나 있고 나머지 하나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이 방송 부문에서의 수익이 올해 좀 잡힐 것이다 라는 기대감 하나 더 가져갑니다. 이 종목도 이제 올라올 때가 됐을까요? 5,130원 현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략 챙길게요. 다음은 시젠 보겠습니다. 유전자 전문 진단 시약 전문 업체? 이런 업체잖아요. 시젠 오늘 4% 넘는 상승으로 연일 빨간불 들어와요.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의 상승인데요. 공격적이는 않지만 큰 손들, 외국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 조금씩 시젠의 주식을 사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올해 성장세 대단할 것이라는 증권사 분석도 있습니다. 주가 근데 지금 25,000원 이 구간이 딱 정확히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반토막 난 수준이거든요. 올라올 수 있을까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코오롱 생명과학. 힘들다 못해 이젠 정말 지겹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낙폭을 키울 만한 이슈가 잡힌 것이 오늘은 소액주주들의 움직임이 주가의 발목을 잡아버립니다. 소액주주 100여 명이 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인보사 쇼크로 인해서 엄청난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이거 민사소송 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주가가 또 한 번 휘청이고 있는데요. 오늘 이 두 종목뿐만 아니라 바이오 전반의 시각이 좀 좋지는 않아요. 영향이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한번 또 중간 점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주들은 굳건합니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그래도 시장 대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의 이 수입 자동차 관세 인상 시점이 6개월 정도 연기된다는 뉴스 왜 전해졌잖아요. 이로 인한 어떤 기대감 또 반영된다고 하는데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자증권 영업부 송태현 과장과 함께 말씀 나눌게요.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즘 뉴스에 따라서 종목들이 들썩들썩 거립니다. 자동차주들 얼마 전에는 지난주였던가요? 미국이 관세 인상 대상에서 한국은 제외할 것이다. 관련한 블룸버그의 보도 나왔다면서 잠깐 들썩였다가 확 꺼졌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또 이 뉴스가 전해지면서 또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좀 중심 좀 잡아주십시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날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 8시간 만에 삭제가 되면서 네, 사실 그렇죠. 그 반등폭 자체를 다 되돌리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관세의 상징이고요. 협상의 귀재라고 부를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일단 6개월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을 연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동차 주들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일단 눈앞에 악재가 6개월 뒤로 밀렸기 때문에 안도랠리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향후 일본하고 유럽하고 관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협정을 어떻게 맺어 나갈 것인가 이 점이 상당 부분 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당연히 룸을 미국에서 열어놓은 만큼 유럽이나 일본 측에서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발맞춰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베스트 시나리오로
우리나라가 관세에 대한 부분이 정말 제외가 되고 그다음에 일본, 유럽 이렇게 관세에 대한 부분이 부과가 되게 된다라면 반사수혜로 인해서 당연히 자동차주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레벨업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요. 사실 국내 이제 한국 자동차에 대해서만 사실 관세 부과를 피해줄 이유는 사실은 없어요. 그런 점을 감안을 하게 된다라면 사실 자동차주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투자 심리적으로 조금 좋아진 부분에 의해서 오늘 상승을 보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주가의 흐름 같은 부분은 아무래도 이 판매 동향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더욱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소폭 판매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좋아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게 된다라면 지금 주가가 물론 바닥에서부터 좀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 추가적으로도 랠리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일단 이 관세에 관련된 부분에 의해서 하락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 자체는 일단 단기적으로 좀 돌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 의견 좋아요 주시는 거예요? 지금 구간대도 접근 가능하다? 네, 뭐 지금 구간이라면 충분히 접근 가능할 것 같고요. 뭐 현대차 기준으로 했을 때 뭐 14만 원권까지는 단기적으로도 상승 가능해 보인다. 그리고 요즘 시장 자체가 많이 어려울 때 사실 수급이 자동차 쪽으로도 좀 쏠리는 모습을 좀 보이는 부분을 보였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게 된다라면 단기적으로 14만 원 일단 목표가 좀 제시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실적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2018년도가 워낙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그보다는 조금 더 나은 모습 보일 수 있을 거라는 점을 감안을 하게 된다라면 지금 뭐 주가 뭐 생각보다는 조금 저평가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판매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들도 참 많이 나오고 무엇보다도 환율 최근 들어서 이 원화 약세에 이어지고 있는 것이 과연 이 자동차주들의 실적에 어떤 영향을 줄까 진짜 궁금하긴 해요. 앞으로 일단 지켜보고요. 투자 의견 좋아요 가겠습니다. 예. 이어서 코오롱 티슈진 생명과 이것도 한번 볼까요? 오늘 근데 바이오주들은 왜 이렇게 밀려나는 걸까요, 과장님? 그냥 투자자들의 심리, 그냥 불안함? 뭐 이게 다일까요? 오늘 바이오주들의 일단 약세를 놓고 보게 된다라면요. 아무래도 지금 대변수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상당 부분 좀 불확실성으로 많이 빠져드는 부분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반대의 급부로 사실 실적이 어느 정도 좀 확보된 기업 그리고 섹터, 투자가 결정된 sek터 이쪽으로 수급이 사실 쏠림이 강해지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게 된다면 바이오 사실 업체들 같은 경우에 불확실성의 대명사죠. 워낙 이제 뭐 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또한 실패했던 부분도 있었었고 약가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도 지금 계속적으로 조금 불투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인 지금 이 수급의 매도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는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코오롱 생명과학 티슈진 같은 경우에 이 소액주주들에 대한 고소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 고소가 받아들여져서 정말 손해배상 판결까지 난다는 점은 사실 조금 기대해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투자 심리적으로 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제 이 R&D 비용에 대한 부분을 다 비용 처리를 했던 부분 그리고 이 티슈진을 인보사에 대해서 시술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거를 비용 처리를 한다는 부분 이 부분을 놓고 보게 된다 하더라도 코오롱 생명과학과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좀 안 좋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정말 최악의 경우로 가게 된다라면은 유상증자나 이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 코오롱 생명과 티슈진 관련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게 된다 하더라도 과연 이 기업에 좀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는가 이렇게 조금 의문점이 좀 많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인보사 관련 외에도 이제 파이프라인이 조금 많다라면 그런 점을 조금 희석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네. 그런 점에서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코오롱 티슈진 생명과학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입장을 가져가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굳이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죠. 투자 의견은 나빠요 가나요? 제가 처음으로 나빠요 의견을 좀 드리는데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나올 수 있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 하더라도 사실 기업에 대한 큰 그림이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워낙 투자 심리나 이런 부분이 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주가 레벨 다운이 될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가서 투자의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시젠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시장 흔들리는 것 대비해서 견조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차트 길게 놓고 보니까 아유 갈 길이 멀어 보여요. 시젠은 좀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요? 네, 시젠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요즘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실적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확보된 기업으로 지금 수급이 지금 쏠림이 좀 강해지고 있다. 이런 네. 부분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2분기 국내 기업들의 실적을 놓고 보게 된다라면 사실 한 20% 정도 역성장이 예상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러한 점에서 놓고 보게 된다라면 실적 성장하는 기업에 대한 프리미엄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사실 예전에는 이 프리미엄을 주는 게 맞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면 지금은 당연히 그 프리미엄을 줘야지. 즉 주가가 더 비싸진다 하더라도 그거는 논리적으로 맞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시즌 같은 경우에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매출액 같은 부분은 사실 컨센서스 대비 소폭 하회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었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했을 때 한 255% 정도 좀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연간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된다 하더라도 2018년도 사실 영업이익이 한 90억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지금 2019년도에는 180억에서 한 200억 이상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기인을 할 수가 있는 것 자체는 사실 비용적인 측면을 상당 부분 잘 막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R&D 비용이라든지 인건비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막았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런 중요 제품에 대해서 점점 더 판매처라든지 이런 부분이 증대가 되게 되면서 매출액 자체가 커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비용은 그대로 유지가 되다 보니까 영업 레버리지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에 따른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사실 영업 마진 같은 경우에 2017년도에 한 10% 초반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었는데 2019년도에 가게 되면 10% 후반까지도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2019년, 2020년, 2021년까지도 실적 성장이 가능해진다라면 지금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주가는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 반토막을 채워나갈 수 있는 모멘텀으로도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볼까요? 투자 의견은 좋아요 찍으면 저희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한번 예, 볼게요.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요. 사실 말씀을 하신 것처럼 4만 원 했던 주가가 지금 현재 14,450원을 찍고 지금 한 26,000원권에서 지금 좀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는 것 자체는 한 3만 원권을 좀 제시를 해드리면서 일단 1차적으로 단기적인 슈팅이 3만 원까지도 나올 수 있을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어서 3만 원까지 가게 된다라면 매물 압박이라든지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일단 비중을 축소해야만 한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매수가는 사실 한 24,000 후반대부터 25,5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는데 지금 종가 기준으로 생각보다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강한 모습 자체를 보인다는 게 어느 정도 수급의 쏠림 자체가 나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다만 매수 범위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전액을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일부 비중으로 좀 실어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장중 변동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매수 범위 안에 들어왔을 때 추가적인 매수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손절 라인 제시를 해드리면요. 일단은 좀 짧게 잡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 22,8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면서 22,800원을 하회 시에는 반드시 손절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상향하는 추세라고 할지라도 최근 시장이 워낙 불안하다 보니까 어디로 이 줄기가 또 옮겨갈지 모르거든요. 방망이 짧게 주고 한번 가봅니다. 시즌 좋아요 의견 들어봤고요. 제2 콘텐츠리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도 뭐 기대감 속에 뭐 주가는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코스피 이전 상장이란 게 말입니다, 과장님. 네. 셀트리온 때도 그랬고 또 뭐예요? 그 W게임즈였나요? W게임즈도 그랬고요. 카카오 네. 때도 그랬고요. 네. 엄청난 이 메리트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하고 난 뒤에는요. 네네. 그 이전까지를 봐야 되는지 진짜 기대감이라는 게 있는 것인지 한번 챙겨봐 주시겠어요?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런 패시브 자금에 대한 유입이 기대된다는 측면일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조금 더 시가총액이 큰 종목일수록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제이콘텐트리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7,400억이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의
때문에 유입 자체는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코스닥 시장이 워낙 조금 패시브 자금이라든지 이런 움직임 자체가 워낙 규모가 코스피 대비 좀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을 하게 된다라면 조금 더 수급적인 요건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대부분의 주총 안건으로 올라가게 되었을 때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건 거의 못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코스피 이전 상장이 거의 확실시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뭐 코스피 이전 상장도 중요한데 사실 본업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중요하겠죠. 그럼요. 본업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된다라면 두 가지로 놓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 사업 부분하고 그리고 극장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극장 부분은 사실 전년도에는 조금 뭐 그저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극한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극장 부분에 있어서도 실적이 충분히 갱신을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아졌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방송 부분을 또 놓고 보게 된다라면 사실 방송 부분에 대한 부분이 사실 다른 이제 방송 업체들이 워낙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좋다 보니까 제이 콘텐츠리 같은 경우에 덩달아 조금 하락을 했던 부분도 많았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넷플릭스라든지 바이두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컨텐츠 가격에 대해서 상향 의지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이 콘텐츠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좌관이라는 이제 이정재 씨가 출연하는 이제 드라마가 5월 30일 후반부터 이제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요. 넷플릭스에서 한 50억 정도의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을 하게 됐을 때도 앞으로도 추가적인 이런 넷플릭스 향 수출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나이나라라는 이제 텐트폴 드라마가 또 이제 제작하고 그 다음에 방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는 일단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왜 이렇게 제이 콘텐츠리가 이 주가의 흐름 자체가 이렇게 갇혀 있는지 이 점은 상당 부분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뭐 이 가격대라면은 충분히 매수해 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이 종목도 좋아요 투자 의견 주면 되겠네요. 제이 콘텐츠리, 시젠, 자동차주까지 이 세 개 중에 제일 좋아 보이는 쪽은 어디일까요? 네, 제가 말씀드릴 오늘 토픽은요. 사실 시즌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실적에 대한 부분이 요즘 가장 주가를 결정하는 키팩터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담보되고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도 실적이 어느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면 충분히 지금 매수에 적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내일장 토픽 시즌 올려두고요.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현 과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